이어서 알파 마케팅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발표에는 소니코리아 이준영 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씨 감사합니다. 소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알파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희 DSLT 신제품 알파 57에 대한 제품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저희 DSLT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DSLR의 트랜슬루선트 미러, 그러니까 반투명 미러 기술을 접목을 해서 기존에 이제 그 여타 경쟁 그 DSLR 모델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DSLT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더 깊고 편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With camera so advanced, it can precisely deliver the results you want. Sony SLT cameras can shoot faster and smarter because they use translucent mirror technology and a new fully electronic design that makes them unique. But it's what one can do for you that counts. To capture the speed life moves at, your camera needs to react as fast as your subject. Sony SLT cameras can track the fastest moving action, shooting continuously, picking out the perfect photo. What you see in the viewfinder is what you get when you press the button. Even in tricky lighting conditions, you can adjust the camera settings and see results before taking the shot. And the electronic viewfinder means you can still see your subject in the dark. Sony SLT cameras can fix other common photography problems too, like getting the horizon horizontal. But translucent mirror technology doesn't just help your photography, it helps high-definition video stay in focus too, following life no matter how fast it goes. The award-winning Sony SLT system, fully electronic, faster, smarter, better. 네, 마지막에 faster, smarter, better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단히 그 DSLT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DSLT를 대하는 DSLT를 개발하는 저희 소니의 제품 전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DSLR의 주요 기능 또는 주요 스펙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화소가 있죠. 일단 화소가 얼마나 높은가 굉장히 중요한 피처입니다. 그리고 LCD 성능. 요즘 LCD는 스위블이 되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셀카가 가능한데 뭐 이런 화소라든지 아니면 스위블이 되는가에 따른 LCD의 성능, 그리고 얼마나 깨끗한 처지를 뽑아낼 수 있는가, 노이즈 감소.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이 어느 정도 그 레벨인가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스펙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중에는 화질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뭐 색감 같은 주관적인 그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AF, 저희 경쟁사 중에 AF에 대한 악명을 아직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경쟁사도 있는데 AF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내가 보는 것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뷰파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연사, 조작성, ISO, 그리고 요즘에 이제 DSLR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소니가 기존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약간은 제가 대담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동영상, ISO, 조작성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이미 경쟁사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영상에 대해서는 소니는 뭐 할 말이 많죠. 일단은 전문가 장비, 동영상 장비의 대부분을 소니가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그 DSLR 안에 탑재된 동영상 기능을 봐도 굉장히 극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24T는 다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 또는 슬로우 모션에 유리한 60p, 그러니까 초당 60프레임을 찍는 그런 동영상은 저희 소니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ISO. 경쟁사 동급 모델보다 항상 한 스탑 또는 두 스탑 높은 ISO 레벨을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릴 알파 57 같은 경우에는 ISO가 확정 없이 16,00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동급 모델보다 2스탑 정도 더 높은 ISO 레벨을 자랑을 하고요. 조작성과는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에 그리고 여러분 그 알파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FN 버튼이라고 있죠. 그 펑션 버튼이에요. 펑션 버튼을 누르면 처음 알파를 접하시는 분들도 펑션 버튼과 내비게이션 버튼을 통해서 5분 안에 손에 굉장히 익을 수 있도록 쉽게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경쟁사를 압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화소, LCD, 노이즈 감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각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가끔은 저희가 높은 화소를 낼 때가 있고, 경쟁사에서 또 더 높은 화소를 낼 때가 있고, LCD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밑에 있는 AF와 뷰파인더와 연사가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이 세 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개발한 것이 DSL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DSLT에 세 가지 강력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1번 AF, 2번 연사, 3번 뷰파인더로 정리를 해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의 우위를 가지고 있던 뭐 3개 피처에 DSLT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우위를 점한 3개 피처를 추가해서 지금 여기 나열된 피처들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 6개에서 저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더 파워 오브 이미징, 소니의 이미징 파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SLT만의 매력, 아까 제가 뭐 연사, AF, 그 다음에 뷰파인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경쟁사 최고급 라인업, 그러니까 몇백만 원짜리 가디언만 탑재되는 그 정도 수준의 연사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알파 571 같은 경우에는 12연사를 탑재를 했는데요. 경쟁 모델 중에 12연사를 지원하는 기종이 어떤 게 있나로 봤을 때는 거의 플래그십이에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큐프레임 중에서도 뭐 일단 1000만 원을 호가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까운 가격을 보이는 경쟁사 플래그십에만 탑재되는 12연사를 지원을 하고요. 다음으로 풀타임 AF, 풀타임 미상차 AF,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정확한 AF를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DSLR의 메커니즘상 연사를 찍으신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찍으실 때는 AF에 굉장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한 AF를 여러분께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경쟁사에서 중급기 이상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동체 추적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야율 100%를 지원을 하는 뷰파인더, 그리고 또한 색감이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뷰파인더를 탑재를 했는데요. 이 시야율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DSLR 같은 경우 고급기 또는 중급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뷰파인더로 본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사진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실제 찍히는 것에 대비 뷰파인더가 몇 퍼센트를 보여주느냐라는 게 시야율인데, 시야율 100%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DSLR 그 메커니즘상.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전자식 뷰파인더로 바꾸면서 100% 완벽하게 개선을 했고요. 보이는 대로 찍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트라든지 아니면 해상도가 얼마나 좋은가라는 게 한 가지 남은 숙제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을 시키고 있죠. 세 가지 매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큰 액세프턴스,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뭐 DP 리뷰 같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리뷰 사이트에서 또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또는 피파 같이 굉장히 저명한 사진 관련 어워드에서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브론즈 이런 거 탔는데 요즘에는 골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DSLT가 소비자에게 굉장히 큰 베너핏을 실제로 드리고 있고 소비자님께서도 많이 알아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아래로 보이는 폭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DSLR의 성능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DSLT는 여기에 반투명 미러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일반 DSLR에서, 특히 일반 고급기 DSLR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이상의 성능을 여러분께 고급기 레벨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좀 더 만족감을 더 드리기 위한 그런 DSLT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얹혀짐으로써 좀 더 소비자들께
더 큰 만족감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DSLT, 고급기에서만 가능했던 성능을 고급기에서 실현시키는 저희만의 마법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게 소니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소니의 기업 정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크리에이티브와 그 다음에 impossible is nothing 같은 불가능을 믿지 않는, 그 다음에 한계를 믿지 않는 저희의 소니의 그 엔지니어와 프로덕트 플래닝과 마케팅과 이런 쪽의 그 부단한 노력이 DSLT 같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니 메이크업 빌리브의 가장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DSLT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DSLT에서 새로 나온 알파 57이라는 제품인데요. 위 디자인을 보시다시피 알파 55보다 약간 커진 바디에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리고 좀 더 훨씬 나아진 그립감을 제공을 하죠. 이게 우리나라 DSLT의 고급기, 중급기, 고급기의 비중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그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한 거고요. 프로페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고급기는 풀프레임 이상급 바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들 클래스는 저희 알파 77로 대표되는 중급기. 그리고 엔트리 하이는 고급기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간은 좀 저렴한 스타일의 바디에 이제 그 DSLR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바디가 있고, 여기에 이 위에 엔트리 하이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고급기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그런 고급기 시장이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엔트리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급기 시장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라고 봐도 가장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기 중에서는 엔트리 하이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예전에는 이 엔트리 하이 클래스의 바디에 알파 65와 알파 55가 있었고, 알파 55의 후속으로서 알파 57을 12년도 첫 번째 저희 알파의 신모델로 여러분들 선보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 바디를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피드백에 일단은 정말 감사를 드렸고요. 간혹 그대들 또 바디를 만들었구나, 역시 바디 교환식 렌즈가 아닌가 라는 피드백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저희의 제품 전략은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저희 소니 내부적으로도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라인업이 많으면 서로 뺏어먹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시장을 대하는 67%에 해당하는 엔트리 하이 기종을 대하는 저희의 자세는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거기에 계실 거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두 개 라인업을 이 가장 큰 시장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경쟁사보다 이 라인업에서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렌즈 개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바디 개발 부문과 렌즈 개발 부문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렌즈 또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저쪽에 보시는 500mm 렌즈도 저희가 선보이게 되는 렌즈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렌즈에 대한 좋은 소식이 빠른 시일 내에 꾸준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DSLT 알파 57의 매력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요. 더욱 강력해진 DSLT의 신기술, 그리고 초급 유저와 중급 유저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새로운 피처, 새로운 신기술들, 그리고 여전히 우위에 있는 소니의 태생적인 장점, 그리고 경쟁력 있는 출시 가격, 굉장히 중요하죠. 네, 경쟁력 있는 출시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DSLT 신기술로서 고급기 최초 12연사를 실현을 시켰습니다. 알파 57의 전신인 알파 55가 10연사를 지원을 하는데, 이 10연사도 압도적으로, 고급기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빠른 연사였습니다만은 이 한계를 깨고 저희의 신기록을 깨고 12연사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급기임에도 동체 추적을 지원을 하는데 이 동체 추적이 더욱더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피처인데요. 선명한 이미지 줌이라는 굉장히 이게 뭔가 싶은 새로운 피처가 탑재를 됐는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피처를 통해서 단렌즈를 줌렌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히 DSLR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새로운 피처를 저희가 탑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초보자분들께, 초급 유저분들께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구도로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초보 유저분들 중에
이런 분들께 그 구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원래 사진 하나,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사진을 하나 이렇게 추가로 저장을 해드리는 자동인물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을 탑재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소니의 태생적인 장점, 바디 내장 손떨림 보정 기능. 그렇기 때문에 모든 렌즈에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디 내장 손떨림 보정 기능과 그리고 다양한 사진 효과, 가장 많은 종류의 사진 효과, 그리고 야경 촬영 때 굉장히 유리한 손으로 들고 야경 촬영, 유물 흔들림 방지, 그리고 스윕 파노라마 같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들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시 가격. 이게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는데 지금 저희가 DSLT의 이 라인업을 출시한 모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출시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줌렌즈 키트 기준 978,000원입니다. 지금 동급 모델은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 경쟁사 동급 모델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와서 그 노력의 결실로서 978,000원이라는 가격을 만들어냈게 되고요. 어떤 중급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은 출시가가 119만8천원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출시 가격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약간은 조금 집중이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 집중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요. 알파 57의 사진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팀의 권효원 씨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 마케팅팀 권효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다 하신 거 대략 큰 목소리를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한참 소화되실 시간인데 조금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전달해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파 57에 대한 신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DSLT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DSLT,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핵심들, 컴퓨터를 생각하면 CPU가 핵심이죠. 그리고 자동차를 생각하면 엔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면 심장이 핵심이죠. 바로 다 어떤 에너지원을 전달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카메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생각하시는 이미지 센서, 바로 이미지 센서가 핵심입니다. 이런 이미지 센서에 끊임없는 렌즈를 통해서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빛이 한순간도 차단이 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AF 센서 그리고 EVF로 바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얻게 해주는 바로 단투명 미러 기술이 지금 보이시는 트랜스루센트 단투명 미러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런 DSLT, 과연 단투명 미러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 시간에도 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로는 스피드함입니다. 초고속의 연사와 빠른 AF 성능.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경쟁사의 보급기 기종은 1초에 3매 아니면 3.7매 정도의 연사 속도를 자랑하지만 저희 DSLT는 초당 12매, 타사 고급기 수준의 초고가의 DSLR에 준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속의 연사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의 속도를 받쳐주는 AF적인 하드웨어 성능,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은 15포인트의 AF 칩거점과 그리고 크로스 센서마저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하드웨어적인 기술 성능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고 그리고 정확한 AF를 자랑하는 것이 DSLT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DSLT의 연사 성능 그리고 높은 하드웨어 성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DSLR은 거울이 움직이는 구조를 거치기 때문에 AF 센서로 빛을 전달하고 렌즈가 AF를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기 전까지 준비를 하는 반면 반투명 미러 기술을 통해서 바로 AF 센서에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고 렌즈의 구동을 움직임으로써
이 시간적인 단축을 통해서 초고속 AF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초고속 AF에 대한 강한 장점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가 좌우로 돌거나 그리고 완전 360도 턴을 하는 경우에도 소니만의 자랑인 얼굴 인식 기술과 그리고 풀타임 AF를 통해서 놓치지 않고 추적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런 AF 기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에 재미있는 영상을 잠시 촬영을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연사로 만든 콘텐츠고요. 이 연사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약 8,000장의 연사를 찍었고 그 중에서 800컷을 셀렉트해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이 연사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연사로 이어붙여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분들도 이게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 아니야? 24p로 찍은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알파 57의 가장 강력한 1초에 12연사까지 가능한 성능 그리고 예전에 저희 단점으로 여겨졌었던 연사 속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버퍼의 문제를 다소 보완하고 해결함으로써 이런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알파의 새로운 57은 좀 더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 스피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바로 정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DSLT의 정확한 뷰파인더. DSLT의 정확한 뷰파인더란 바로 트루파인더 기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광학식 뷰파인더랑 전자식 뷰파인더.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걸 압니다만 광학식 뷰파인더의 가장 큰 단점은 노출이 어두운 상황에서 피사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거나 그리고 색감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식으로 바꾸면서 실시간으로 보이고자 하는 색 그리고 보고자 하는 노출 정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DSLT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야율,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범위와 사진을 찍은 범위가 다름으로써 인해서 아주 질적인 차이, 미세한 나는 꽉 찬 인물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나뭇잎이 미세하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침범을 하거나 그렇게 인해서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작품의 어떤 느낌이 변하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 보이는 시야율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 고급형 바디텍이 100% 시야율이라는 것을 구현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뷰파인더를 스플릿 스크린 또는 격자 스크린 이렇게 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나 초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체를 물리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전자적으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히스토그램 또는 수평계 그리고 격자 기능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모드 옵션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입맛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사용자에게 편리한 뷰파인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기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DSLT의 뷰파인더는 기존 동급 경쟁사 대비해서 1.04 배율이라는 놀라운 배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배율적인 차이는 그라디아로 비유해서
경쟁사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하게 그리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DSLT의 새로운 뷰파인더입니다. 스펙을 정리해봤는데요. 동급 경쟁사에 대비해서 CI율 또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더러 좀 더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배율, 그리고 전자식 뷰파인더를 통해서 가져오는 격자, 그리고 수평계 기능, 다양한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전자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파 57의 뷰파인더는 조금 더 진보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배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알파 5에 비해 57은 배율뿐만 아니라 유효 화소도 넓어졌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색감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안경을 쓰신 분들도 많이 DSLR을 쓸 때 가장 큰 고충이 뷰파인더를 봤을 때 충분히 다가가지 못해서 약간 테두리가 저렇게 가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전자식 뷰파인더의 압축 기능을 사용하여 100% CI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도 알파 57에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이렇게 DSLT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DSLT의 장점 외에 새롭게 추가된 알파 57의 신제품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급기의 디자인입니다.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명기를 했는데요. 바로 하이엔드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알파 65 그리고 중급기 수준의 77의 어떤 인터페이스, 바로 보시는 것처럼 뷰파인더, 그리고 조작 버튼, 그리프, 그리고 다이얼, 모든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해가서 조금 더 세련되고 절제된 어떤 미적 감각을 충실히 살린 새로운 알파 57입니다. 알파 55에 비교해서 본다면은 예전에 저희가 알파 55를 출시했을 때 여성 유저분들께는 작아서 귀엽다, 좀 가벼운 것 같다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만, 남성분들에게는 오히려 제품이 너무 작다, 그리고 다른 여성분들도 카메라가 DSLR 같은 거면은 렌즈도 바꿀 수 있고 상당히 고가로 알기는 너무 장난감 같이, 아니면 장난감보다는 조금 이렇게 DSLR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작은 것보다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잡을 수 있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많이 드려서 결국에 알파 5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에 충분한 안정적인 파지가 가능한 그립으로 바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미지 기능입니다.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빨라진 영상 처리 엔진과 이미지 센서, 1610만 화소 새로운 엑스모 센서는 조금 더 안정되고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합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노이즈 분석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잘 아시겠다시피 ISO가 저강도에서는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 큰 변별력은 없습니다. ISO 100, 200, 400 선명하고 깨끗하고 조금 더 약간 주관적인 차이로 인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가늠하기 애매모호한 단계. 하지만 고강도로 간다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질까요? 800, 1600까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유효 화소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좀 더 올라갔을 때 바로 6400일 때 일부를 확대해봤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특히나 고강도에서 우월한 억제력을 가진 것이 바로 알파 57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극단적인 상황 6400 그리고 또는 ISO 12800, 16000까지도 올려서 경쟁사 고급 기준에서 가질 수 없는 범위마저도 확보하고 있을 뿐더러 좀 더 우수한 노이즈 억제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품질 높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멀티플레인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이전부터 사용하는 소니의 고유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25600까지 정말 넓은 폭 넓은 ISO 감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이미지 센서와 그리고 새롭게 발전된 이미지 프로세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고 외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SL50에 100mm, F1.8 그리고 예상 출시가 99만원. 여러분들께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6에 100mm, F2.8 고정 렌즈 249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파 57에서는 선명한 이미지 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단렌즈를 줌렌즈로 만드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단렌즈를 왜 줌렌즈로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장을 볼까요? 이 기술은 줌렌즈마저도 2배 이상 줌 기술을 또 확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번들 렌즈, 동봉한 번들 렌즈는 1855 렌즈가 아니라 18백신 렌즈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선명한 이미지 줌이란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생각하시는 디지털 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원본을 디지털 줌으로 확대했을 때 저렇게 끝에 계단 현상이 보여서 사진 품질이 좋지 않네, 그냥 크롭할 뿐이네, 이런 기술들을 바로 바이픽셀 슈퍼 레졸루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화소를 서로 픽셀의 간극을 보완함으로써 DSLT의 고유 기술로 광학줌과 동일한 효과, 그리고 원본과 동등하며 비슷한 화질을 구현해내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렌즈의 폭넓은 줌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겠는데요. 18mm에서 55mm까지 광학적으로 줌을 최대한 했을 때 좀 더 다가가고 싶을 때, 그럴 때 바로 클리어 줌을 활성화시켜서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클리어 줌을 확인하면 그 2배 늘어난 110mm의 화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비교했을 때 먼저 저희가 디지털 줌 효과, 픽셀들이 깨지고 흐린 반면에 클리어 이미지 줌 효과를 하면은 원본과 비슷한 광학줌 수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알파 57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50mm f1.8 여러분들께서 선호하고 작고 가벼운 렌즈는 50에 100mm f1.8 고정 조리개로 탄생이 되고 무게와 해상력 또한 동일할 뿐더러 가격도 그대로 199,900원이라는 가격으로 저 넓은 화각의 고정 조리개 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0-20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70-200은 70-400mm f2.8 고정 렌즈로, 그리고 1650 렌즈는 16에 100 f2.8 고정 렌즈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렌즈를 나는 망원 렌즈 때문에 가방에 넣어야겠어 하는 고민을 없애드리고 나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고민을 없애드릴 수 있는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사용자 편의성의 증가입니다. 알파 57은 야경 그리고 실내 촬영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고유의 바디 내장형 손떨림 보정 장치를 통해서 최대 4.5스타까지 보정해주는 이 기술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의 흔들림을 보정하고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가적인 도움 기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물 흔들림 방지, 그리고 손으로 들고 야경 촬영을 하는 모드, 이렇게 야경과 실내 사진, 손떨림 보정 장치 이외에도 소니 고유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6장을 한 장으로 합쳐서 품질 높은 사진을 만드는 고유의 기술을 통해서 야경 사진, 실내 사진을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찍을 수 있는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촬영을 위해서 상하 180도 그리고 좌우 270도까지, 그리고 여성 유저분들을 고려하고 셀카까지 가능한 그런 회전형 LCD를 탑재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촬영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존 LCD와 다르게 빛의 반사, 햇빛이 쨍한 날 LCD를 보면은 다소 뿌옇게 보이고 색감이 제대로 안 보여서 손으로 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LCD의 트루블랙 LCD라는 기술을 통해서 반사를 방지하고, 그리고 본연의 색감의 충실한 재현을 위해서 깨끗하고 맑은 색감의 액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도 조금 더 발전됐습니다. 이런 알파 57은 야경 사진 그리고 실내 사진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도 쉽게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 모드를 탑재했는데, 저희의 새로운 자동 모드는 11가지 장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은 인물 사진, 야경의 인물 사진 또는 야경 사진, 아기 사진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을 인식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동 노이즈 감색, 그리고 자동 HDR 사진 효과, 그리고 자동 인물 프레이밍이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초보자도 DSLR 처음 잡는 누구나 다 전문가급의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동 인물 프레이밍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인물 사진의 구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이렇게,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원본은 스냅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인물의 황금 비율, 본인이
화면에 시선이 있는 곳에 좀 더 여백을 두고, 그리고 이 사진은 상하로 크롭할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좌우로 크롭할 것이 좋은 것인가, 카메라가 직접 제안하여 인물 사진의 최적의 구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이런 기능들은 자동 모드에서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생각하셨던 인물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인물 사진은 어떻게 하면 찍으면 잘 될까 하는 고민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학습시켜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진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어떤 사진의 기술 또한 학습하시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를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사진, 동영상 효과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11가지 타입에 그리고 15가지 사진과 동영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후보정 작업 없이도 쉽게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동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급 최고의 배터리 성능, 저희가 타사 경쟁사 대비해서도 압도하지만 알파 5의 공식적인 스펙은 평균 380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 2배 이상 큰 배터리 퍼포먼스를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런 W타입 배터리에서 이제 M타입으로 다소 큰 배터리가 바뀌었지만 무게가 다소 증가하지만 성능은 2배 이상, 무게의 증가보다 훨씬 더 많은 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쟁사와 스펙을 비교해 드리겠는데요. 알파 57은 지금 현존 마켓에서 이제 팔리고 있는 경쟁사 대비해서 여러 가지 AF뿐만 아니라 그리고 ISO 범위, 아까 말씀드린 센서, 그리고 EVF, 바디 내장형 손떨림 장치, 그리고 가격까지도 경쟁력 있는 어떤 시장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저희 DSLT 알파 57이 여러분들께 충분한 어떤 새로운 출력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DSLT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남은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시간을 이어서 바로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알파 마케팅팀 최한준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많은 발표를 들으셔서 제 발표가 약간은 뒤쪽에 쏠려 있는데요. 저희 알파는 아시다시피 컨텐츠를 다 직접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재밌게 만든 컨텐츠들로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팀의 최한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강의를 담아봤습니다. 자, 제목을 DSLT를 통한 동영상의 진보라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DSLT라는 개념, 기존 DSLR에 반투명 미러 기술이 더해져서 진보된 형태를 DSLT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서는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면을 봤을 때 기존 DSLR 동영상이 촬영될 때의 모습이 왼쪽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미러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빛은 계속 이미지 센서로 전달되지만 밑에 AF 센서가 사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기존 DSLR의 구조에 반투명 미러 기술을 첨가함으로써 놀고 있는 AF 센서와 이미지 센서에 동시에 빛을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진을 찍을 때 그 빠른 AF 센서를 동영상 촬영 시에도 항상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저는 DSLR을 통한 동영상의 진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DSLT의 성능이 기존 DSLR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 컨텍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존 DSLR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일정한 색깔이 있는 연필 지우개를 세워놓고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초점을 잡는 것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기존 DSLR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AF 센서에 빛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내에서 분석을 하고 초점을 잡으려는 것이 이쪽 기존 DSLR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속도가 이 정도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DSLR입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DSLR는 사진을 찍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빠른 속도로 AF를 잡아냅니다. 또한 앞에서 들으셨던 소음도 현저하게 줄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델이 오는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도 이런 속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차이를 보다 확실히 느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모델분이 걸어올 때 초점이 맞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셨는데요. 저 정도 걸어오는 것쯤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모델분께 좀 뛰라고 해봤습니다. 네, 한 20번은 뛰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물에서 보시다시피 DSLT와 기존 DSLR의 AF 성능 차는 아주 분명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기존 DSLR 같은 경우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동영상 AF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구조적인 AF 센서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그런 단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투명 미러 기술을 이용한 DSLT는 풀타임 AF, 언제든지 동영상이 촬영될 때도 AF가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AF에 대한 신경 쓰시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DSLT의 AF를 저는 간단히 말해서 더욱더 빨라진 속도로 인해서 얻는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모델 영상과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일단 이분께는 팔을 많이 들지 말라고 했는데 팔을 좀 많이 드셨네요. 네, 다음 영상을 또 보시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영상이 기존 저희가 보여드렸던 모델 영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 혹시 느끼셨나요? 네, 크게 볼 때 첫 번째로 먼저 소음입니다. DSLT의 빠른 AF로 인해서 초점이 빨라지만 소음마저 증가한다면 그것은 사용자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DSLT의 경우 촬영 시 발생하는 잡음들을 메커니즘적으로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해서 이런 풀타임 AF의 빠른 속도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스트레스가 없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느끼실 수 있었던 화면이 튀는 현상이라고 하는 노출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DSLR 촬영하실 때에는 소음이나 노출의 변화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DSLT는 동영상 촬영 시에 상대적으로 소음이나 촬영에 있을 노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하고 촬영하시는 상황 그리고 촬영하는 피사체와의 좀 더 교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풀타임 AF, DSLT를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좀 더 스트레스가 없는 손쉬운 추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앞서 사진에서도 많이 표현됐던 전자식 뷰파인더입니다. 왼쪽은 되게 익숙하신 화면일 거예요. 기존 DSLR들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신 적이 있다면
이런 검은 화면입니다.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미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LCD만 보실 수 있는데요. DSLT의 경우 전자식 뷰파인더에도 동영상 촬영할 때 LCD와 똑같은 정보들이 지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LCD로만 촬영할 수 있을 때의 단점을 뷰파인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자식 뷰파인더는 어떤 것들을 함유하고 있을까요? 동영상 촬영 시에 사진과 동일하게 다양한 사진 효과를 변경하거나 수동, 피킹 기능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뷰파인더 안에서 전자식 수평계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뷰파인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망원 렌즈나 무거운 렌즈를 장착했을 때의 그런 안정감인데요. 기존 동영상이 되는 DSLR들은 망원 렌즈 장착 시에 무조건 LCD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렌즈와 카메라가 몸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늘어나는데 이 전자식 뷰파인더를 이용하게 되면서 가까이 몸에 파지하고 정확하게 안정적인 삼각구도를 이루면서 동영상 촬영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촬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DSLT의 장점들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과연 알파 57이 가진 동영상의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폭넓은 표현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많은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24p 하면 영화 같은 극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60p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다큐멘터리스러운 영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알파 57은 경쟁사에 대비해서 극적인 영상이 24p 그리고 자연스러운 영상이 60p까지 모두 지원하면서 경쟁사에 비해서 폭넓은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알파에서 가장 자랑하는 60p 60p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0프레임/세컨드 프로그레시브의 약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1초에 화면이 몇 번 표현이 되나 24프레임은 1초에 24번 60프레임은 1초에 60번 깜빡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60프레임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60프레임은 간단히 말하면 생생함의 차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더 다큐멘터리적이고 더 사실적인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걸그룹의 고화질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 60프레임으로 촬영할 경우 댓글이 더 많이 달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TV입니다. 네, 다음은 60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이 프로그레시브는 화면에 쏴주는 방식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의 TV에서는 전송량에 대한 한계치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이렇게 하나면에 사진을 계속 깜빡여주시는 기술이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빠르게 주사하면서 인간의 눈을 속이는 방식을 썼다면 프로그레시브란 방식은 그냥 말 그대로 전형적인 영상에 올렸지만 사진이 깜빡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레시브란 것은 이런 화면을 반으로 나눠지는 영상부에 비해서 표현력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60p로 촬영한 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동영상 한 번만 다시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60p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연스러운 영상. 보시는 것과 같이 나뭇잎이 떨리거나 햇살이 들어오는 영화 같은 느낌보다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이 강한 영상이 표현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표현력의 차이라는 것은 이런 슬로우 모션이나 다양한 효과들을 보다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뛰어가는 영상을 60p를 통해 촬영한 다음에 약간의 효과만 먹이면 광고와 같은 느낌으로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어떤 블로그 활동에 있어서도 리뷰나 아니면 맛집을 탐방할 때 훨씬 더 생생한 화면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서 좀 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60p라는 것은 카메라로 따지면 로우라고 하는 파일과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의 표현함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다음은 24p입니다. 24p라면은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보시는 그런 화면들을 간단히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알파 57의 경우 이번에 24p로 촬영하게 되면 대부분의 카메라는 왼쪽과 같은 일반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4p로 촬영 시 DSLT 알파 57은 시네마톤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좀 더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의 영상을 표현해 주는데요. 전문적으로 볼 때 이런 감마 커브라고 해서 보이는 어떤 컬러와 톤들을 조금씩 영화와 같이 아련하게 조정해 주기 때문에 24p로 촬영하실 때 좀 더 좋은 느낌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24p로 찍은 TV CF와 같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신 것과 같이 감성적이고 어찌 보면 TV CF와 같은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로 24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 57은 60p, 24p를 지원하면서 폭넓은 영상의 선택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보여드렸던 선명한 이미지즘과 굉장히 유사한 건데, 여러분들이 과연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이런 DSLR로 촬영하실 때 전자식 줌을 해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알파 57의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줌 버튼을 누름으로써 단렌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줌 렌즈처럼 굉장히 스무스한 디지털 줌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렌즈의 한계를 느꼈을 때, 특히 동영상에서 있었을 때 광학줌에 줌을 하실 때는 항상 렌즈를 돌리면서 화면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캠코더에서 디지털 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동일한 원리로 줌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수동 촬영 많이 하시는데요. 난 영상에 AF가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MFC에 보시게 되면 초점이 맞는 부분에 패턴을 표시해주는 피팅 기능이 존재합니다. 현재 출시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든 알파 기종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수동 촬영 시에 동영상 촬영 중간에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파의 가장 큰 장점이죠. 손떨림 보정이 동영상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알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모든 알파 렌즈를 장착했을 때 동영상에서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몸에 무거운 장비를 단 게 바로 손떨림을 감소하기 위한 스티리캠이라는 장비인데, 그것이 바디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모든 알파 렌즈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 시에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 57 그리고 가지고 계신 알파 시리즈에 있는 사진 효과들을 동영상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후보적으로 편집을 하면 되겠지 하고 동영상을 촬영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손쉽게 다양한 효과들을 동영상 내에서 어떻게 촬영되는지 보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드한 느낌의 레트로 효과가 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소프트 하이킹, 또한 색상을 하나만 추출해주는 컬러 추출 기능도 동영상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또한 흑백 촬영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하이 컨트라스트 모노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네, 이런 DSLT 알파 57의 동영상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세부적인 그런 세팅을 본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사용하면서 추억을 담을 때 스트레스를 덜어드리고 보다 쉽고 아름답게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된 동영상 기능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놓치기 아까운 소중한 추억들을 동영상과 함께 그리고 DSLT 알파 57과 함께 좀 더 멋지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